근데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하지? 나 읽은 지 좀 돼가 약간 좀 거물거물한데? 편하게 뭐 네가 하이라이트 쳤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이 인생 수업 전반에 대한 어떤 감상평 그리고 다음 또 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맞지? 나는 이게 이거 읽으면서 순간순간 읽을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것들은 노트에다가 핸드폰 노트에다 적거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얘기 오늘 하고 싶었는데 핸드폰 안 놓았구나. 안 와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 여기 그냥 하이라이트 쳤던 것들 그냥 위주로 그냥 간단한 거 얘기했으면 좋겠어. 뭐 각 장마다 너무나 이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각 장마다 너무 많이 있었던 책 같고 맞지? 그래서 한 꼭지 한 꼭지 얘기하기에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중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또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사람에게 혹시 이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고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수업이라는 이 책 자체를 우리가 한 번 읽어서는 막 이렇게 막 뭐 술술술 얘기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좀 깊고 방대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든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수시로라고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만치 않아서 읽어주면 정말 그때 상황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많이 맞아. 다를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런 책을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이게 류시화가 그 번역을 했더라고 옮겼더라고. 류시화 시집을 내가 좀 몇 개 좋아하는 게 있어. 그 유명한 것도 있는데 근데 요 시집을 좀 사볼까 생각 중이긴 해. 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유명하잖아. 이런 것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뭐 이런 것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옮겼더라고. 이런 책들을 명상서적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내가 얘기했던 그 감정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어떤 명상서적의 위주인 것 같긴 해. 어떤 정보라기보다는. 그래서 네가 이제 저번에 얘기하기로는 어떤 행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약간 그 어떤 이 책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내가 느끼는 거는 어떤 감사나 사랑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같고 참 감명 깊었던 난 좀 앞쪽에 좀 몇 개 라인들이 감명 깊었던 게 많았거든. 인생 이 말이 진짜 반복돼서 나오는데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 근데 이게 이 말을 진짜 수차례 반복하잖아. 이 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가? 인생이 짧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닫는다.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삶이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아. 그러니까 너무 늦게 깨닫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체감하는 순간 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체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때의 시간과 동일하고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누군가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못 해준 것들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곁에 있을 때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영원할 거, 그 사람이 계속 같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그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한 거다. 뭐 우리의 시간은 당연히 8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낳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 맞아. 그렇게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달라지는 거.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0년 살고 80년 살고 이럴 것 같으니까 뭐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뭐 직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물론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내일 죽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근데 이 메시지 삶의 의미라는 게 이것과 비슷한 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인도 사람들이거든. 물질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 어떤 삶에 집중하고 뭐 미팅에 오다가 늦더라도 그건 하늘의 뜻이고 약간 좀 더 그렇게 자신의 삶에 관대하고 또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뭐 인더스강 그런 데서 막 흙탕물에 목욕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그런 느낌 하나 나는. 그래서 난 이것도 되게 좋은 우리의 하나의 리추얼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하나의 행사, 그치, 의식이 될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둡고 절망,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 환자에 대해서도 그런 죽음에 대해서 편하게 그런 것을 쉬쉬하거나 마치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의 어떤 그런 거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좀 약간 뭐랄까 조금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다 죽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더라고.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그럼 여기서 하나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딱 양립하는 얘기인 것 같아. 누구나 다 죽잖아. 이래버리면 뭔가 그 해탈인 것 같고 뭔가 뭐 합리화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나는 반대 극부가 있는 것 같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죽음이 어차피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죽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유한한 존재다라는 그거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인생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탕주의로 빠는 거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지금 생에 하고서 끝나는데. 그럼 완전 다른 거지. 아둥바둥 그렇게 뭐 나는 그치, 내가 그치, 좋아하는 그치. 거 하면서 그냥 편하고 내 자유롭게 살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나는 이게 흐름에 맞는 건지 아니면 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부딪히는 저항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 왜냐면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괴로움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당연히 어려움도 따르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어차피 뭐 한 번 살고 많은 인생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라는 그럼 뭔가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런 큰 자비심으로 이 사회의 발전과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약간 그 이 체게바라 책이랑 약간 짬뽕을 시키면 거기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자아 성취, 하나가 경제적인 거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 근데 이 자아 성취의 방식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탕주의는 완전 좀 별개로 두고 그냥 쉽게 우리가 흔히 진짜 유명한 사람들 뭐 위대한 기업가들은 자기만의 어떤 기업을 창조하고 그런 문화를 끌어가고 그런 결과를 내는 것에 아마도 성취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렇겠지. 근데 직장인으로서 인플로이로서는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이 설정해 놓은 골이나 목표대로 우리는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직장과 합의를 시켜서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만약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서 그런 자아 성취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확률상으로라든가 이게 너무 낮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만들고 난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나는 나의 자아 성취 중에 하나거든. 우리의 성취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너랑 나랑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설정된 목표가 같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 맞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롱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는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에 달린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유한하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래서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되게 느끼고 배운 게 맞는데 이런 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적용한다든지 어떤 뭐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나를 굉장히 한 단계 뭔가 더 트인 시각을 갖게 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일에 접목시키는지는 잘 퀘스천이거든. 왜냐면 일이란 것은 내가 뭔가 나는 이걸 일에는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가 퀘스천이야. 일에 접목을 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일에 접목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서 나는 이거를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뭐랄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일을 할 때 뭐 그렇게 크게 막 아둥바둥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동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 그 동기는 이 책이 주지 않더라고. 그냥 뭔가 이 책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너도 약간 읽은 지 오래돼서 약간 가물가물하지? 그러다 이게 참 표현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근데 너는 그럼 이 책을 읽고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정말 마치 이런 거잖아. 인간관계로 봤을 때 이 책을 읽고 나면 다시는 이 사람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이 한 번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삶의 전반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 그렇지, 거기에 적혀 있지. 근데 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기본적인 뭐랄까 그런 뭐 에티튜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넌 일을 사랑하냐? 아니 아직. 일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일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러면은 왜 아둥바둥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왜? Why? 이 밥이 약간 말랐네. 음. 이거 먹어라. 이거. 여기서 이제 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래서는 발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발전. 어쨌든 일을 열심히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당연한 거에 대해서 네가 근데 내 입장에서 당연한 게 이 발전이 없다. 어쨌든 너는 기본적인 그 내적 모티베이션은 어쨌든 발전인 것 같아. 저번에도 성장 발전인 것 같은데 이 일에 있어서 발전이 없잖아. 그럼 발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래야 그걸 지속할 수 있고 나는 그런 거를 지속할 수 있고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야 성장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작은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런 한 사람들이 뭐 일 대충 하지 뭐 어차피 월급 받는 거니까 그런 사람으로만 가득 차면 회사는 존속할 수 없고 결국 그게 나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 내가 또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회사의 조직에 예를 들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100% 20%는 열심히 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중에 그 20%가 너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20%가 열심히 할 수 있지. 근데 나머지 70% 80%는 열심히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에 더 좋고. 근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 문제로 가는 것 같아. 난 그런 것보단 예를 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여유가 생기고 더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도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너의 명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넌 일을 사랑하느냐고. 근데 네가 하는 일을 네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어디서 나오냐고. 없지. 당연히 없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문제가 풀리니? 예를 들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이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고 네가 궁금한 일이고 네가 정말 여기서 뭐 대성에서 지금 네가 플랜트 쪽에 있으니까 뭐 여기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라는 너의 그 내적 동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자꾸 왜 나는 열심히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당연히 열심히 안 하는 상황에 대해서 왜 열심히 안 하지? 라고 묻는 거 아닌가? 그러네. 아닌가? 그러네. 좀 약간 내가 비약이 있나? 나는 지금 이런 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일도 싫어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많이 받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물론 내 입장에서는 이 책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딱 그 질문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당신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라. 난 딱 그거라고 느꼈어. 이 책을 딱 관통하는 메시지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는 일인지 아닌지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누구나 사람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내가 축구를 하고 있어. 근데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거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가 농구에 농자도 싫어하고 재미도 없는데 야구를 안 하는데 거기 할 수 있어? 못 한단 말이지.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일에 대한 나의 어떤 일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일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디파인하는 과정이 난 되게 중요한데 나는 단지 일로 지금 정의를 했거든. 생계수도 안. 물론 짜증날 때가 더 많지. 70대, 80대, 20이지. 내 생각이 너무 현실적인 건가? 나 자꾸 이게 결부를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뭐 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건 아니잖아. 난 태어날 때부터 오이가 싫었어. 근데 왜 난 오이를 싫어하지? 내 이 후각과 미각이 그걸 싫어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그것을 느끼는 내 감각이 너무 예민하거나 누구나 알러지도 있고. 그건 약간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 편식하지 마. 다 먹어야 돼. 하는데 아들이 왜 나는 오이를 싫어할까? 이거는 약간 비슷한 거. 그럼 오이 먹으면 좋지. 우유 먹으면 좋지. 그래서 머리로는 우유를 먹고 싶고 오이를 먹고 싶은데 싫은 거야. 그렇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 넌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잖아. 그렇지. 왜 공부를 아둥바둥 열심히 안 할까 이런 생각 안 하면서도 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봤을 땐 그런 아이템이 지금 일과는 안 맞는 걸 수 있는. 아니면 지금 네가 처한 일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안 맞다거나.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뭐 그걸 환경 친화적으로 막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 근데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 그렇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그건 그냥 내 생각. 생각해볼게. 나는 딱 그냥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네가 이 일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있는 부장님 뭐 상무님처럼 나중에 성공한다고 해서 네 삶이 행복하다라고 네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명예적인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동기를 주게끔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돈,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해 인정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인정만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서로 아구가 안 맞았을 때 계속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Just in my opinion.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볼 거리가 있었어? 이제 네 차례. 가슴 뛰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가끔 그 매번 이런 책을 보면 떠오르는 것들인데 타인이 원하는 나의 삶이랑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은 다른데 나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타인이 원하는 게 뭔지 헷갈린다는 거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두 개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러니까 특히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삶은 좀 공허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여기서 나는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 중에 체게바라가 그런 말 했더만 내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뒤에 그런 얘기가 있어. 체게바라 막 이게 전장에서 막 시 쓰고 하면서 얼마나 솔직한 얘기냐는 거지. 그렇지. 자기 본성과. 맞아.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말도 약간 터부시 될 수 있는 어떤 되게 경직된 조직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뭐 점잖은 사람, 젠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뭐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되고 뭐 물론 그렇지 타인에게 상처를 안 주려면 하지만 그런 어떤 내적인 것 자체도 아 내가 젠틀한 사람이었나 뭐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었나 뭐 이런 혼돈 속에 빠져버려. 근데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심 속에 이제 삶의 의미가 있다.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을 여기 뭐 자세히 나열해 있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명상서적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그 사람이 강점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 뭐 기억을 잘하는 사람, 분석을 잘하는 사람, 유출을 잘하는 사람, 뭐 문제를 해결을 잘하는 사람, 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뭐 그다음에 또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했는데 편안해지는 사람. 근데 그런 여러 가지의 분류의 사람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뭐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감정과 감성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유슬레스하다라고 현대 사회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지. 공감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화내고 이런 것들을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딱 나는 되게 보이지 않는 문화로 강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나는 되게 중요한 본질인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우리 스스로 지워버리고 우리 스스로 눌러버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불행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지 이런 감정이 있었지라고 리마인드를 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맞아. 여기서도 그런 어떤 화내는 감정 그거에 대해서 억누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맞아. 용서를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 맞다 여기에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뭐라고?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넌 어떤 일을 할 건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게 없어. 결과에 신경 쓰지 않다고 그냥 자유롭게 뭐랄까 당분간은 뭐 소위 말하는 돈을 버는 일은 하기 싫고 그냥 내가 좋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 그 다음은 뭐가 있지? 근데 그게 진짜 근본적인 우리의 공허함의 원인인 것 같아.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지금 있다면 이렇게 방황하지도 않을 거고 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시간이 아까운데.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목적과 어떤 성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원인을 생각하자면 우리가 너무 모른다. 우리를 모르고 또 주변의 세상을 모른다. 너무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실제로 우리 아는 게 뭐 있어? 뭐 집 지을 수 있어? 뭐 여행을 혼자 뭐 1부터 0까지 할 수 있어?
뭐 모든 것들이 어떤 세상에 지금 구축된 인프라스트럭처라던가 어떤 그런 것에 맡겨서 흐름처럼 가고 있지.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0부터 10까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멀리서 보고 있는 거지. 멀리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걸 하나의 가능성으로 둔다면 우리가 지금 뭐 단순히 뭐 이직을 고민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 진짜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우리 것으로 축적하는 이 2, 3년 우리의 계획이 남은 시간을 정말 가치롭게 해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것 같아. 하고 싶은 건 세고 셌지 나는. 네. 그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다 동일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그럼 동일한 건가? 아니면 넌 시대마다 다른 언제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요즘 가장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더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항상 행복한 거 그냥 아니잖아.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러니까 먹을 때 그런 거. 먹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먹을 때.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 먹을 때. 또 술 한잔 할 때. 술 한잔 할 때. 맨날 술 한잔 할 때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럼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을까? 내가 행복하고. 맨날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술은 가끔 먹으니까 그때마다 행복하긴 하지. 그래? 행복하다는 건 즐겁다. 즐겁다. 근데 사실 즐거운 게 사실은 뭐 행복한 거 아닌가? 뭐 잘 모르겠다. 즐거운 감정이 행복한 거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늘려야겠네. 난 사실 최근에 이래 이별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사실 막 행복하다는 순간이 많지는 않았어. 조금 외로웠던 시간이 더 길었고 지금도 사실 좀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지만 난 이런 순간도 난 재밌고 즐겁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질 때 그 슬픈 감정이 왜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어떤 같이 협업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 혼자만 살 수 없는 그냥 나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다 보니 수많은 동안 그거를 습득을 해서 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웃고 즐거운 감정이 생기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 상실한 감정이 인간한테 어떤 도움이 되길래 되게 근데 즐거운 게 끝나서 힘든 거 아니냐? 나 잘 모르겠다. 헤어질 때 왜 힘들까? 음과 양, 어둠과 밝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대비되는 감정이 생기는 건지 그렇지만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쓸데없는 감정이지 않은가. 근데 나는 이 헤어질 때 힘들다는 거를 난 요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 느낌이 너 헤어져 본 적이 없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뭐 표현하기 어려운데 내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야. 이게 그냥 내 일부가 없어지는 느낌. 진짜 안 한다. 진짜 모르겠다. 이게 나도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힘든 고통이고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어떤 그런 허전함, 아픔, 고통, 슬픔 뭐 다 복합적인 어떤 그런 감정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가 돼 있었던 거야. 내가 퇴근할 때 뭐 전화를 하고 뭐 출근할 때 전화를 하고 혹은 연락을 하고 그런 것들이 즐거운 내 삶의 하나의 일부가 뭐 즐거웠던 힘들었던 다 그런 게 내 일부가 돼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이 느낌이 와 나는 예전에는 계속 내가 방어적으로 연애를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게 공허함, 허전함과 또 다른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파. 이게 내가 상처난 거만큼 아파. 이게 마음이 상처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딱 드는데 예를 들어 나는 어머니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항상 내 삶에 있던 부모님이 사라지는 고통이 이런 고통일까? 물론 더 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아찔한 거야. 지금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내 스스로 이제 좀 회복을 했으니까 그때 그 고통을 나 스스로도 잊었겠지.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내 삶의 어떤 일부가 딱 찢겨져 나간 느낌, 뜯어져 나간 느낌. 안 뜯어지는데 일부러 뜯어내야 되잖아. 나는 뜯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이미 없기 때문에 뜯어 나가버린 거야. 온전히 나 스스로가 그 공허한 시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억 속에는 아직 그 사람이 남아있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사실은 뭐 근데 요 책에서 그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뭐랄까 근데 극복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를 느끼고 배운 건 없어? 여기 상실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 근데 난 여기서 그걸 딱 배웠다기보다는 사람이 상실과 어떤 이별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말은 많이 나와.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다는 게 느껴져. 왜냐면은 하여튼 물론 그런 걸 안 느끼고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상실과 이별에서 성장한다는 게 뭐가 성장한다는 거야? 감정적인 거가 성장한다는 건 아닐까요? 어차피 또 감정적으로 성장하지. 감정적으로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했다기보다 변하려고 하는 방향이 완전 달라졌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상실과 아픔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성장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 똑같이 그렇진 않아. 아플 수 있잖아.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아플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성숙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 양보.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너도 알다시피 외동의 성향이 있고 사랑을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고왔기 때문에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받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내가 느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에게 매 순간에 더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또 다른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됐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작은 거 하나 양보하지 않아서 상대가 물론 뭐 떠날 사람은 떠나겠지. 인연이 아니면. 그렇지만 그 작은 거 하나로 또 내가 고집을 피워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뭐 그런